저는 슬리밍고에서 앞서 대표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마스터로 근무하면서 바른 자세에 대해서 열심히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정은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마스터들이 30분씩 돌아가면서 30분씩 3번의 강의를 할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바른 자세에 대해서 자세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좀 실습 위주,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자세들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바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 조부거 마스터님께서 한 30분 정도 또 해드릴 거고, 제일 마지막 시간에는 저희 이주석 수석 마스터님, 소장님께서 저희 입는 바른 자세와 연관된 이런 설명들을 좀 드릴 거예요. 우선 제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면 전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체육대학교 한체대에서 스포츠재활 쪽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여기서 여러분들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은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14년 정도 병원에서 도수치료사로 근무를 해왔고요. 올해부터 슬리밍고에 입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알려드릴게요. 일단 자세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 정의를 먼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세다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뜻, 몸을 움직이거나 가누는 모양을 자세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우리가 엄청 자주 쓰는 자세가 있어요. 엄청 자주 쓰는 의미로서 사람과 사물을 대할 때 가지는 마음가짐을 자세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심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심신은 따로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 아주 귀한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마음이 있지만, 제가 그 마음을, 아주 좋은 마음가짐을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여러분들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제 이 좋은 마음가짐이 100% 잘 전달될 수 없겠죠. 제가 이런 몸의 모양이 아니라 이런 바른 모양으로 바른 마음가짐을 전달한다라고 하면 제 이런 마음이 100% 다 또는 200% 더 확장되어서 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자세에 대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컬러 사진이 나오기 이전부터 엄청 신경을 많이 써요. 독일이 굉장히 선진국이죠. 의료 쪽에서도 굉장한 선진국이에요. 그런 선진국에서는 사람들의 자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컬러 사진이 나오기 이전부터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 슬로건이 학생들의 자세가 부국의 필수 요소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예전부터 엄청 적극적인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사진은 중국의 사진이죠. 굉장히 좀 강압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이 사진을 보시면 턱 밑에 봉을 받쳐버렸죠. 고개를 못 숙이게끔. 올바른 앉은 자세, 고개를 숙이고 공부하면 목이나 어깨나 등이나 허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억지로 이렇게 시켜버리는 거예요. 물론 저희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면 난리 나겠죠. 뉴스에 나오고. 하지만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긴 하겠죠. 어쨌든 독일이든 저희 나라보다 훨씬 더 좀 후진국, 문화적으로는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조차도 이런 실천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국가적 차원에서의 실천들을. 하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이런저런 리서치, 조사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실천이 없어요. 학교에서 바른 자세를 배운 적이 없으실 거고 저도 없고 지금 막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없어요. 학교에서 자세를 알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앉아 있는 게 바로 앉아 있는 건지, 어떻게 서 있는 게 바로 서 있는 건지, 어떻게 걷는 게 바로 걷는 건지 알려주는 실천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슬리밍고에서 그런 역할을 좀 대신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바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건데, 바른 자세의 사전적 의미는 이거예요. 대칭적이고
고든 자세를 바른 자세다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면 1번과 2번 중에 왼쪽 1번과 2번 중에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예요? 1번. 네, 누가 봐도 1번이 바른 자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전제 조건이 붙어요. 1번 분은 두통 있고 목 아프고 허리가 아프대요. 근데 2번 분은 하나도 아픈 데가 없대요. 이럴 때도 과연 우리가 1번 분의 자세를 바른 자세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른 자세다라고 하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겉보기에만 이쁜 게 아니라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라 통증 없이 대칭적이고 고든 자세를 바른 자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하는 이유, 바른 자세가 나오고 그리고 나쁜 자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는 중력이라는 환경 하에서 생활하기 때문이에요. 중력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자세는 의미가 없어요. 우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른 자세가 과연 바른 자세일까요? 물속에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치면, 물속에서 내가 산다고 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자세가 바른 자세일까요? 전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중력 하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 하에서 몸을 대칭적이고 곧게 세울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세와 중력은 빼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이런 중력 하에서 통증 없이 대칭적이고 고든 이런 바른 자세가 언제 완성되어야 되냐면 6에서 8세 이후부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손자, 손녀분들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이 바른 자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인의 바른 자세를 갖추어야 할 시기는 6에서 8세 이후부터예요. 이후부터. 6에서 8세까지는 오리궁뎅이 자세가 바른 자세예요. 배를 살짝 내밀고 있고 살짝 오리궁뎅이처럼 보이는 그 자세가 바른 자세예요. 하지만 그 자세가 6에서 8세를 지나면, 늦어도 8세 이후에는 그런 자세가 나타나면 안 돼요. 혹시 자녀분들 또는 손녀분들이, 손자, 손녀분들이 6에서 8세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리궁뎅이 자세다 또는 자세가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커 나가다 보면 괜찮아져가 아니에요. 그때는 괜찮아져야 돼요. 원래 괜찮아져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하실 수 있으면 더 좋으실 것 같고, 나쁜 자세다라고 하면 바른 자세의 반대가 되겠죠. 중력에 적절히 대항하지도 못하고 통증이 있고 비대칭적이고 굽어 있는 자세를 나쁜 자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중력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좀 극단적인 비교를 위해서 중력이 아예 작용하지 않는 우주인과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인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우주에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우주선 내에서 이렇게 엄청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근력을 손실하지 않기 위해서. 이분 표정 보면 굉장히 소위 빡세게 운동을 하고 있죠. 근력을 손실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분들 지구에 딱 들어오면 다 이렇게 실려서 와요. 제대로 서 있지도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한 6개월 내지 1년 반 정도의 재활 기간을 거쳐야만 지구에서의 생활이 다시 가능해지는 거예요. 짧은 영상 하나 보실게요. 하이디라고 하는 이 우주인은 2006년 지구 귀환 환영식에서 지상 중력에 아직 익숙해지지 못한 탓인지 연설 중에 이렇게 2번씩이나 쓰러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임무를 마친 우주인들은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근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지구 중력에 적응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린다고 하네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근력이 싹 빠져 있어요. 걷지도 뭐 비틀비틀하죠. 걷는데 근력도 싹 빠져 있지만 이분을 물에 수영장에 빠뜨려 놓고 수영하라고 하면 되게 잘해요. 자, 누워서 우리 벤치프레스 있죠. 스쿼트 있죠. 스쿼트. 벤치프레스 스쿼트 하라고 하면 100kg, 200kg 원래 들던 무게대로 다 들어요. 근데 서 있어 라고 하면 못 서 있어요. 천천히 걸어봐 못 걸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이 막 몸을 움직일 때 쓰이는 근육과 자세를 딱 잡는 근육은 어느 정도 구분되어져 있어요. 가만히 서 있고 잘 앉아 있게 만드는 근육과 내가 무거운 물건을 드는 근육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근육들을 우리가 항중력근이라고 하고 또는 자세유지근이라고도 하고 그 위치에 따라서 심부 근육이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어쨌든 이런 근육들이 싹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인터뷰할 때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 한 2번 정도 기절을 하죠. 기절을. 아예 기절을 해요. 정신을 잃어요. 인터뷰하다가, 연설을 하다가.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근력만 빠진 게 아니라 심장에서 뇌로 피를 잘 못 짜올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을 못 받으면 이런 자세유지근, 항중력근, 심부 근육이 싹 빠질 뿐만 아니라 근력만 빠질 뿐만 아니라 이런 심혈관계통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심혈관계통도 굉장히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저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중력을 한 6개월 내지 한 2, 3년 못 받았더니 아까와 같이 심혈관계통이라든지 근력이 쫙 빠져버리죠. 근데 이런 중력을 우리가 한 2, 30년 또는 뭐 한 50년, 40년 정도 잘못 받으면, 중력을 좀 잘못 받으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아까와 같은 영상이라든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자세에서 중력을 받을 때와 이 자세에서 중력을 받을 때, 이 자세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자세로 내가 중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다음 자세와 중력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 이번엔 자세와 아름다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당연하게도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비포 사진을 보시면 거북목이 굉장히 심하죠.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있죠. 여자 배우 강소라 씨인데 승모근도 굉장히 과발달되어져 있고 목선과 어깨선이 굉장히 아름답지 못해요.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삼각형으로 뚝 떨어져요. 여성분들 승모근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죠. 승모근 또는 종아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육은 이유 없이 발달하지 않아요. 근육은 이게 발달하는 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승모근이 발달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런 거북목이나 구분 등 때문이에요. 무거운 머리의 무게가 승모근에 걸리면 승모근이 발달해요. 어떠한 교정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발레나 필라테스 위주로 교정을 하셨대요. 하고 나니까 목과 어깨선이 훨씬 더 아름다워졌죠. 아마 이 정도로 틀어져 있었다라고 하면 두통이나 목 통증, 어깨의 뻐근감 같은 게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은 교정을 통해서 아름다움과 함께 통증의 완화도 얻었겠죠. 여러 가지 이점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사진이 훨씬 더 아름답거나 우아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이미지적으로도 얻은 게 많으시다라는 거죠. 같은 케이스죠. 왼쪽에 보면 승모근이 굉장히 과발달되어져 있지만 오른쪽은 승모 라인이 어떤 특정 교정을 통해서 승모 라인이 굉장히 잘 정돈되어져 있죠. 비단 승모뿐만이 아니라 자세는 다른 부위의 틀어짐도 당연히 많이 유발을 해요. 저런 제일 왼쪽에 보이는 안짱 걸음걸이라든지 중간에 보이는 오다리 경향이라든지 서 있을 때 오다리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교정이 되고 나면 외적으로 보이는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저렇게 무릎이 안짱으로 돌아간다든지 무릎이 오다리가 되어져 있으면 무릎 통증이나 고관절 통증이 안 생길 수가 없겠죠. 그다음 이분 같은 경우는 전원주 선생님이죠. 가장 큰 자세 특징이 보면 목이 없어요. 목이 없다는 거는 목이 있겠죠. 있는데 스스로 이렇게 감추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깨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많이 긴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체가 많이 긴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정을 하러 오신다든지 하면 대부분 원래 그랬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원래 좀 이랬어, 나 원래 목이 없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옛날 사진을 추적해보면 목이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떻게 썼는지가 자기 몸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몸을 잘못 쓰면 내 자세가 잘못된 자세로 발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쓰기 나름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케이스예요.
백일섭 선생님하고 이순재 선생님이시죠. 이순재 선생님이 10살 가량 더 많아요. 이분보다. 근데 차이가 이제는 보이시죠? 이분은 목이 또 없죠. 이분 또 목이 없어요. 근데 저분은 이순재 선생님은 목 라인이 아주 잘 보여요. 그만큼 상체의 긴장도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서 있는 자세 한번 볼까요? 보시면 목이 없어요. 목이 있고요. 자세가 굉장히 소심해 보인다든지 불편해 보인다든지 긴장도가 올라가 보여요. 반면 10살 가량 많은 이순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세가 굉장히 우아하고 편안하고 훨씬 더 이완되어져 있어 보이죠. 훨씬 더 보기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보기 좋을 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 정도의 긴장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목 어깨 긴장도 뿐만이 아니라 하체, 허리, 온갖 온몸의 긴장도가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안 아픈 데가 없을 몸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으시면 보기에도 좋지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기능적으로도 통증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이분도 나도 원래 그랬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분도 젊었을 적 사진을 찾아보니까 목이 굉장히 길고 두꺼워요. 굉장히 건강한 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으나 몸이 이렇게 된 거예요. 변했다는 거죠. 잘못 써왔고 잘못 써오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내 몸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죠. 드는 건 고사하고 자기 한 몸 하나 간수를 잘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면 이순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큰 트렁크에 배낭을 메고 엄청 잘 다니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부하는 자세를 보니까 이분은 그냥 서 있는 자세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자세가 좋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책 안 봐요. 이렇게 보죠. 이렇게 봐야 척추가 안정될 수 있다는 거를 그냥 아시는 거겠죠. 워낙 똑똑하신 분이시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책을 보시니까 비행기 탑승 후 4시간 후가 아니라 8시간, 12시간, 13시간 후에도 책을 보고 계세요. 이 정도 체력이 나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을 저만큼 잘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저도 4시간, 8시간을 이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른 자세로 책을 보라고 하면 힘들어요. 이분 진짜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도 가셨겠죠. 그죠? 같은 말을 저는 지금 계속 드리고 있어요. 이분의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시골 쪽으로 가면 등이 굽어 있는 여성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골에 가면 도시보다. 왜일까요? 왜 시골에 가면 여성 노인분들이 허리가 많이 굽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 때문에 그래요. 일 때문에. 어떤 일? 받는 일 때문에. 맨날 허리를 굽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허리를 굽혀서 쓰시니까 허리가 굽는 거고 무릎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누가 안 아프겠어요? 무릎이 아주 건강한 사람 100명을 데려다 놓고 자 쪼그리고 앉아보세요 라고 하고 3시간만 쪼그리고 있다가 일어나라고 하면 안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아파요. 근데 그거를 몇 년, 몇십 년을 반복해 보세요. 허리와 무릎이 고장이 안 나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고장이 나는 게 당연한 거고 허리가 굽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써왔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시골에 여성 노인분들은 허리가 굉장히 많이 굽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남성 노인들은 좀 덜 굽어 있어요. 그 왜일까요? 맞아요. 일도 별로 안 해요. 계절에 따라서. 왜 논일을 하시니까 그 계절에만 막 일했다가 일 안 하는 딱 시기가 오면 그냥 막걸리 마시고 고수톱 치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 다방 다니고 하시는 거 할아버지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래요. 일하는 형태가 다르고 일하는 정도가 달라서 그래요. 반면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반일을 가시니까 반일 맨날 가잖아요. 그죠? 맨날 가가지고 허리 굽혀 쓰시니까 시골에 사는 여성 노인분들이 허리가 많이 굽어 있는 거예요. 반면 또 도시에서도 가끔 허리가 굽어 계신 분들이 보여요. 어떤 분들? 도시에서 파지 주시는 분들 허리를 보면 거진 다 굽어 있어. 왜? 허리를 굽혀서 계속 뭔가 줍고 쓰시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내가 쓰는 거가 내가 몸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내 미래의 자세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바로 잘 쓰셔야 돼요. 잘못 쓰고 있다라고 하시면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참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참 잘못된 게 계속 진행돼요. 예, 퇴행성 안 좋은 퇴행성 변화는 계속해서 더 많이 진행돼요. 내가 굽어 있는 이 정도 90도 굽어 있는 게 여기서 끝인 거가 아니에요. 더 굽어요. 더 굽어요. 더 굽어요. 지금이라도 편련히 시도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늦은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지금 그 양재, 서울 양재 쪽에 있는 노인문화복지회관에서 시니어 모델, 노인 모델 분들을 양성하는 그런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에요. 33년생이세요. 90이 넘었죠. 91, 2세 정도 되시는 거죠. 32년생, 36년생, 48년생.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와 이분 너무 멋있어요. 저는 이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지만 자세가 한결같이 다 좋아요. 굉장히 편안하고 억지스럽게 바로 만든 자세가 아니에요. 이분들 나이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뭐 내 나이에 뭔 자세 교정이야 이런 말씀 못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왼쪽처럼 내가 변할 것인지 오른쪽처럼 변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자세와 통증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하는 것보다 그 다음 조부건 마스터가 이어서 한번 연결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만요.